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했습니다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당장 내일부터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일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후 회동에서 2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했는데 그동안의 상황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서 특별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식사 이후에 다시 한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야 모두 그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기는 하지만 저녁 회동도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고 내건 조건이 사개특위 구성이었잖아요. 근데 사개특위라는 거는 검수 압박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려는 해보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대수사청 설치 등을 위해서 논의할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건 첫 번째 조건부터 여당과는 들어맞지 않는 건데요. 이 같은 입장차를 알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오늘 회동에 큰 기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 됐든 의석수 때문에 의장단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여당이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본회의 보이콧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21대 전반기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 피켓 시위를 벌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이런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해도 국회가 돌아가려면 상임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은 오는 11월까지 정진석 의원이 계속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장과 부의장만 선출하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내일 의장단을 선출한 뒤에 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를 더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국회 전반기를 되짚어보면 20년 6월 5일에 박병석 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 뒤에 열흘 뒤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니까 2주 뒤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극적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원 구성까지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장관 인선 논란도 몇 주째 제자리 걸음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했을 때 여당 지도부가 공항으로 환송을 갔었는데요. 이때 맞이에 나선 지도부도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대통령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김승겸 합창의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내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